남북의 창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광풍 속에서 역사적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주 남북의 썰에서는 북한의 선거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주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작가님,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입국을 해서 두 번째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이 선거표를 투표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었어요. 여기에서 국민의 한 표의 소중함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할 때 우리 김 작가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선거를 한다고. 그렇죠. 예. 이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잖아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중앙선거는 5년에 한 번씩이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지방위원회 선거죠. 이거는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선거 결과를 종합한 데 의하면 전국적으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 투표하였다. 작가님,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은 보통 이제 투표율이 이제 선거 때마다 좀 다르지만 한 80%를 넘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유권자의 99.99%가 투표에 참여를 하고 찬성은 또 100% 찬성이라면서요? 제가 이게 한국에 와서 처음에 선거를 할 때 지방선거였던 것 같은데 선거표 자체를 보고 놀랬던 겁니다. 너무 이름이 많고 옆에다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장 자체도 이게 펜처럼 생겨가지고 이 도장인지도 몰랐어요. 그 자체 그냥 정말 멘탈이 붕괴된다고 하나요? 이거 가림막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어딜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망신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선거표 자체는 반일 입후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날 가서 그거를 선거함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 기표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북한에서 선거, 유권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전제로서의 북한식으로 말하면 국민의 의무로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국민권을 취득을 한 사람은 100% 다 찬성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자체는 이게 일종의 위법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김 작가님 기억에 남는 그런 선거가 있었을까요? 제가 2007년도에 탈북을 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돼가지고 북송된 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북송된 사람들만 이렇게 다 직결을 수용을 해놓은 것인데 그때 지방선거 걸린 거예요. 다 모아놓고 분위기 돋군다고 한 사람씩 일어나서 노래 부르라. 북한 영화에 기러기 때 나루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발길에 채이고 막 얻어맞고 야, 너 또 도망가려고 무슨 기러기 때 나루네 나루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때 매를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듯이 북한에도 중앙선거위원회라는 이런 조직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까? 비상설로 선거절이 되면은 이 구성이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랑은 좀 다르네요. 다르죠. 사회 안전성이라는 것에서 이 모든 주민 등록이라든가 그다음에 거주 이전의 관리는 다 일체 다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선거날 보안을 지키고, 그다음에 선거표를 이렇게 선거 유권자들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사회 안전성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북한은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한 달 전에 이 주민증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국민증이잖아요. 안전소에 다 수거를 해갑니다. 이 주민증 요 한쪽 깃대기에 이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로 번호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4인 가족이다 하면은 아버지가 064, 그러면은 큰아들이 065, 둘째 아들이 066, 와이프가 067.
번호는 뭡니까? 뭘 이게 의미합니까? 선거 투표하는 순서예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선거장에 들어갈 때 일체 주머니가 다 통통 비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거 투표를 하시는 게 가림막 양쪽에 네. 이 무장보초가 서고 있어요. 경찰관이.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네요. 그렇죠. 평양시 제112호 선거구 제140호 분구의 선거자들은 고마운 사회주의 우리 집을 더욱 빛이어갈 애국의 마음 안고 인민의 대표들에게 찬성 투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만 25세가 돼야 네. 하고 또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가 넘어야 출마를 할 수 있는데 네. 뭐 북한의 후보들 자격 기준은 어떻습니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주민증을 가진 다음부터는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철저하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추천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알알이 이렇게 선출을 하는 거는 노동당의 몫이죠. 당의 추천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없이는 절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나설 수가 없는 거죠. 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3호구, 제711호 분구의 선고자들도 흥겨운 춤판을 펼치며 전업 높은 인민의 나라 우리 공화국을 충정으로 받들어갈 드높은 요리를 안고 애국의 한 표, 찬송의 한 표를 바쳤습니다. 북한의 선거는 굉장히 잔치날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돋가서 네. 니네가 정말 자기 의사대로 이게 민주주의적으로 투표를 했다 하는 거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날 복장, 의상 자체가요. 무조건 제일 좋은 걸 입고 나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의 제일 좋은 옷이라면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한복이잖아요. 예, 남자들은 정장에 그다음에 이거 넥타이를 네. 무조건 메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선거 날이 이 겨울에 걸릴 때가 있어요. 네. 지방선거. 그럴 수 있죠. 겨울에 추워요. 그 밖에 나가서 그냥 그 줄 쫙 서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보통 한 100명 정도는 서 있어야 돼요, 거기. 네, 그래갖고 선거 날은 일단 휴일로 하긴 하는데 그런 인위적인 것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또 부담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2019년 3월이었는데요. 김여정 뭐 노동당 부부장 뭐 또 이제 최동혜 같은 그런 핵심 인물들이 이제 대의원 선출이 됐는데요.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 그 대의원들한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까? 월급을 타거나 네. 그런 건 없고요. 아마 그 대신에 공급 제도가 있죠. 네, 예전에 보니까 대의원들은 또 특별히 따로 네. 공급을 하는 거죠. 뭐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일체 모든 거를. 그 대신 뭐 행사권이라는 게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뭐 들은 이야기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의원증이라는 걸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거를 내비치면은 달리는 기차도 멈춰 세울 수 있고 군인이 앞에 섰다고 하면은 네. 군인의 계급장까지도 뛸 수 있다. 사회 제도 자체를 더 원활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제 조선중앙TV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그런 장면 중에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노동당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나와서 이렇게 당원증을 들고 네. 이렇게 투표하는 모습. 옆에 있는 참석자들도 다 이제 당원증을 전부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것도 사실은 투표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 회의 구성 자체를 짜요, 각본을. 네. 네, 일종의 이런 퍼포먼스인 거죠.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행사에서. 안 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끌려갈걸요. 아마 그 장성 대기처럼 이렇게 안쪽 붙들려가지고. 개별적으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나 사실 찬성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런 게 있다. 이거 알고 있냐? 라고 해서 당 조직에 공식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어요. 북한이 이렇게 기행적인 그 투표 행태를 유지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북한이 제창을 하는 사회민주주의하고 정의 자체가 다른 거죠. 네. 개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너네는 사회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그냥 뭐 고인돌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돼 있기 네.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새 대통령이 뽑혔지 않습니까? 뭐 북한에서도 우리 대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사는데 관심이 높지. 네. 뭐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남조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일정 직급을 가진 간부들한테 참고 자료라는 이런 소책자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참고 자료에 보면은 남조선 정세 또는 분석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궁금하죠. 거리타분한 북한 내부 소식 뭐 여기서 여기밖에 없는 그거만 계속 보다가 네. 확실히 그 우물 밖에 세상에 돌아가는 거는 다 알고 싶거든요. 자, 오늘 남북의 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북 간의 선거제도는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많이 다른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계기로 남북한이 상호 존중의 자세로 서로의 좀 다름을 인정하고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영상 링크도 주변에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더 재미있는 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주성 작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